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6년 1월 14일 수요일 장 마감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국내 증시는 코스피 4723, 코스닥 942 선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4700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은 아직 1000까지는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나홀로 받아준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개인 홀로 받았습니다. 자, 일단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많이 차이가 났는데 코스닥은 평소보다 적은 8조 7천억 원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22조가 나왔습니다. 거의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일주일 내내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3분의 2 정도를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개인의 기대감이 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열심히 순매수하고 있는 개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상승 종목은 559개, 하락은 336개가 나왔고요.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하락이 947개로 하락 섹터들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이었고요. 자, 오랜만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에 또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 상승했고 여전히 로봇, 자동차 부품 같이 엮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천일고속 오랜만에 또 올라오면서 부동산 자산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3조 5천억 원, 하이닉스가 3조가량 유지를 해 주었고 오늘 한화 지주사가 급등을 하면서 25% 가까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네이버는 하락 마감하였고요. 최근에 올라왔던 한화오션도 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상한가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17개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한화가 이슈가 있다 보니 한화 갤러리아, 그 다음에 우선주 포함해서 같이 상한가를 갔고요. 모베이스랑 모베이스 전자도 현재 같이 묶어서 상한가 랠리를 또 찍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개인 신용잔고는 28조 6,500억 원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30조 머지않았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 79원까지 치솟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규장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한 건지 약간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따가 저녁에 미장 열렸을 때 또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탐욕 지수는 5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자산 보유주는 기존에 있었던 고속터미널 부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일고속, 동양고속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망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최근에 이란 사태의 개입 경고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 상승주들이 움직였죠. 보통 시장에 안 좋을 때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 흥구석유, 그 다음에 미창석유, 중앙에너비스 관련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로봇주들은 같은 재료로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로봇주들이 장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장대가 안 나온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 자리는 잡아놨는데 장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전저점 라인 손절 잡고 들어가 보시면 나쁘지 않은 자리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증시 주요 이슈 첫 번째로는 환율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기사에서는 엔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한번 누르기 전에는 서학개미 탓을 했는데 지금 최근 뉴스에서는 엔저가 강달러를 만들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표를 뒤에 가져왔는데 그것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4일 날 크리스마스 기준으로 한 35원 가까이 눌렀다가 그 이후로 10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자, 한화는 오늘 방산, 조선, 에너지, 금융이 속한 존속 법인과 테크, 라이프 신설 법인으로 분할을 할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보통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다고 해도 호재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상한가까지 기록할 만큼의 재료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힘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일본 엔화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가져왔습니다. 위에 게 일본이고요. 아래 게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근데 일본이 보시다시피 24년 3월 19일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요 자리입니다. 25년도 요 선 기준으로 요 꼭대기 근처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내리막을 가고 있다가 그죠? 요 중간 기점으로 이미 한번 돌아섰죠. 그죠? 그 뒤로 코로나 여파와 함께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IMF 그다음에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방 추세로 가던 게 이제 2010년에서 20년 동안 좀 오래 머물렀는데 확실히 코로나 기점으로 갑자기 급하게 올라간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올라간 기점으로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전고점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엔화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요거랑 같은 그림보다는 좀 다른 그림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 인덱스는 코로나 이후 100을 넘겼지만 다시 내려왔어요. 현재 99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넘어가면 강달러, 아래로 보면은 약달러라고 보통 하는데 현재 달러도 100을 기준으로 근처에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환율 계속 우리나라도 체크를 해 주시고 엔화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좀 돈이 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재 코스피 거래액 비중이 40% 가까이 육박을 했다가 23%로 줄었다라고 해요. 거기에 있던 기존의 반도체 수급은 뭐 조선 섹터,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았던 자동차 플러스 로봇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좀 가벼운 종목들, 뭐 동전주, 1,000원짜리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 종목들은 사실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아요. 적은 금액으로 빨리 올리다 보니까 뭐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코스피가 4,700을 찍은 와중에 개인은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버스 ETF 11개에서 일주일 동안 2천억이 넘는 개인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합니다. 2위가 인버스, 곧버스라고 하죠. 우리 2배짜리.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인버스 1배짜리에서도 순매수가 또 8위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인들은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4월달 작년 4월부터 올라온 상승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진짜 하락은 모두가 위험하다라고 할 때보다는 방심했을 때 보통 하락을 시작을 하고요. 떨어진다고 한들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어느 정도 매물을 쌓았다가 떨어지던지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급락을 하죠. 그래서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실패했을 때 보통은 인버스를 베팅하는 게 그나마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들 대부분은 지금 현재가 그냥 단순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이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는 심리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죠.
자, 내일은 금통위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올 건데 일단 당연히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환율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은 사실상 이미 놓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당장은 아프더라도 원래 이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추후에 좀 나은 상황을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게 타이밍을 놓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동결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죠. 그죠? 내려간다라고 정부에서 처음에 잡을 수 있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대책이 없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과 함께 최근에도 보시면 서울 집값 기준으로 뭐 10억, 20억은 정말 우습게 올라가죠. 그게 단 1년 만에 그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자, 셀트리온은 신약 기업으로서의 확장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2038년까지 시밀러 41종 확대를 하여 400조짜리 시장 정조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이제 비만 관련 또 여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만약 경쟁이 굉장히 심화된 상황이죠. 기존에 있었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독점 종료를 인정을 하면서 최근에 또 직원들을 또 줄이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지금 일라이릴리 먹는 비만약 현재 임상 3상을 통해 상용화 또 근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로슈 암젠 시장 진출 가속화되면서 탑3 플레이어 목표 제시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4중 작용 비만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참전 예고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입찰에 따른 내용입니다. 지금 여전히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결을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요. 1차 입찰에서는 삼성 SDI가 이겼고 2차에서는 LG엔솔, SK온, LFP 국내 양산카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비가격 평가 강화로 안전 및 국내 기여도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관련주들은 뭐 아직 재료 자체가 죽은 건 아니지만 그냥 길게 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일단 뜯어봤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 자체도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만 최근에 뭐 이란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연준이라든지 조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할 만한 내용들이 살짝 있기는 해요.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작은 그냥 흠집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당장 겁먹을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은 이번 달 실적 시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실적 관련주들 꾸준하게 살펴봐 주시고 일단 연준 금리 인하는 1월 달은 넘어가고 그 다음을 지금 기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투자금을 조금 분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저녁에 미장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